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제가 전공을 한 적천수 천리 중에서 질병장이에요. 네 번째 강의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예, 목과 토를 주제로 해서 목이 귀신으로서 입성이 될 때, 입했을 때 비위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 원본이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연해자평하고 차이가 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연해자평에서는 제가 볼펜이 어디 갔나요? 연해자평에서는 뭐예요? 일주를 위주로 해서 다른 오행이 극을 했을 때 그걸 장부로 봐갖고 그 오행에 병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아요. 태왕하면 그거에 반대되는 오행에 병이 생기든지, 지나치게 또 그 오행이 태과하면 그 오행이 결국은 과해서 거기에 병이 생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임철조 선생의 이론이죠.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 오장하면 병이 생기고 흉하다.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죠, 오장에. 자, 그래서 철조 선생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한번 봅시다. 귀신이 입 오장이라 음탁지기가 되는데, 매장한다. 지지에 매장이 되면, 이건 매장이라고 그래요. 매장이 되면 음탁이 심장 깊이 암장되어 있는 것이니 난제 난화라, 재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난제 난화. 병이 되는데 가장 흉하다. 만약 그것이 희기로 반가운 것이 된다면 일세무제, 아무런 재앙이 없을 것이나, 만약 그게 꺼리는 거로 된다면 평생 다병할 것이다. 자, 토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자, 토는 다 해요. 쭉 다 하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목과 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신죠. 자, 토는 비위예요. 비위예요. 비장은 뭐를 반기냐면 여유 있는 걸 반겨요. 느긋한 걸, 초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장은 활락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따뜻한 걸 좋아하죠. 그리고 꺼리는 건 목이 토로 들어가는 걸 꺼리죠. 목국토 하는 걸 꺼려요. 그래서 불, 아니다, 화난,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생긴다. 금은 대장이에요. 그리고 폐장이죠. 그런데 폐는 이거 마땅히 걷어들인다는 뜻이에요. 아마 이게 우리가 숨쉬기로 해서 날숨과 들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날숨은 내뱉는데 탄소를 내보내고, 걷어들이는 건 해서 걷어들이는데 산소를 걷어들이니까 이 숫자를 그렇게 뜻을 한 것 같고요. 대장은 펼칠 창자예요. 펼친다. 이건 걷어들이고, 이건 대장은 펼친다. 그럼 소장은 뭐냐? 또 걷어들인다고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꺼리는데 화가 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화가 금이에요. 그래서 즉 폐기가 상역, 위로부터 거꾸로 된다는 건데 위로 거꾸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본래는 예를 들어서 물이나 뭐나 위에서 아래로 날아가는 걸 순행이라고 하죠. 근데 역으로 다 위로 올라간다는 건 이건 기분 나쁜 소리예요. 토한다는 뜻과 마찬가지고요. 대장은 불창, 이렇게 펼쳐지질 않으니 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오행이 현대 명리학적으로 장부에 다 맞는 거예요. 수는 방광과 신장이 돼요. 그런데 방광은 마땅히 부드러워야 되고요. 신장은 딱딱해야 돼요. 그래서 정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신장이 물러지면 정력 떨어져요. 끓인다. 토가 물로 들어가는 것, 토국수 하는 걸 끓인다. 그러면 신장은 메마르고 방광은 이것도 메마르는 거예요. 이건 말을 꽃자예요. 이건 말을 조자예요. 그럼 뜻이, 이건 나무가 마른 거고요. 이거는 물이 마른 거예요. 불에 의해서. 그래서 병이 된다. 목은 간담인데, 간은 조달이라고 해서 우리 말에 없어요. 이런 게. 조달 청할 때 그 조달이 아니니까요. 그럼 이게 뭐냐? 나무 끝 조자거든요. 그러면 나무 끝까지 간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간이 튼튼해야만이 저 끝까지 기력이 왕성해진다는 뜻이에요. 담은 마땅히 평화롭다. 끓이는 건 금이 목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금극목하는 거예요. 즉 간은 급해지고 불이 생겨요. 왜? 목생화하니까요.
다음은 서늘해지면서 병이 되니 화는 또 된다. 화는 또 소장과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은 너그러워요. 예, 너그러울 관자예요. 소장은 마땅히 수렴을 하는데 이 소장이 왜 수렴을 할까요? 예, 영양분을 걷어 다 빨아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오장육부 다 기능을 제대로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끓이는 게 수가 화로 들어가는 것이니 그러면 수국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즉 심장은 불관 너그럽지가 않고 소장은 척 펴져 버리니 병이 생긴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살펴야 되는데 여유 있는 것과 부족한 것을 살펴야 된다. 여기서는 토와 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토와 목인데도 자꾸만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요한 글자는 빨갛게 표시를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만약 토가 태왕이에요. 이거는 토태왕한 것은 이거는 토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불능 입토예요. 그러니까는 목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토가 스스로가 왕해졌으니까 토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런 건 사해져요. 비위가 스스로 여유가 있으니까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너무 지나치면. 그래서 지금 제가 펜이 없어서 그런데요. 어디 있을까요? 어린애들이요, 깜짝깜짝 놀라는 병이 있어요. 그걸 경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건 한방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이 실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를 쓰냐면 이 사간탕을 써요. 예. 사관안을 써요. 이 간이 실하면 애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간의 기운을 설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애가 놀라는 경기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실해도 병이 생긴다. 예. 실해도 병이 생긴다. 그래서 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침도 그래요. 사침, 사하는 침과 보하는 침이 있어요. 그 침을 놓는 방법에 따라서 사한다, 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스스로 여유가 있어서 병이 생기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비장은 본래 끓이는 것이 습한 걸 끓이고 위장은 본래 끓이는 건 차가운 걸 끓여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 마셔라 뭐하라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찬물 좋아하지만 위장한테는 끓입니다. 따뜻한 물이 좋죠. 만약 토가 습한데 여유가 있어 이건 큰일 나요. 그 병은 언제 생기냐? 봄과 겨울에 생긴대요. 반대로 끓이는 것은 화를 끓이고 메마른 것을 끓인다. 이게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요. 토가 메마르면서 이게 지금 습한 거와 메마른 걸 가지고 하는데 여유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그럼 그 병은 언제 생기냐? 여름과 가을에 생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끓이는 건 수에 윤택한 걸 끓인다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거 봄 계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다 해드려야 되니까 저로서는 이거 그냥 넘어갑시다라고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빨간 색깔을 해서 일일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한 만약 토가 허습하면 모기 조기 그 소토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소토를 해요. 그런데 만약 토가 습하면서 부족하면 그 병은 여름과 가을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가 여기 보세요. 이거 습한데 부족한 것과 메마른데 부족한 것은 그 병은 겨울과 봄에 생긴다는 거예요. 대체로 허습지토는 뭐예요? 여름과 가을에 만나면 메마를 것이고 허습지토가 봄과 겨울에 만나면 습할 것이니 하여금 사자예요. 목에 탁근 뿌리를 내리는 것이 더욱 더 무성하게 내리니 토는 그 극한을 받은 게 더욱 허해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허습지토가 다시 허습지시를 만난다면 목은 반드시 또한 붕 뜰 거다. 결국은 습한 기운만 있으니 목이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박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능반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습토가 너무 많으면 목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반대로 그러면서 토는 반대로 목이 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방차 나머지도 이와 같이 해석을 해달라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글씨를 해 놓고 나니까 저 역시 설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아까 한번 사실은 이거를 했다가 카메라를 껐어요. 끄고 도저히 제가 이거 해석을 해 드리는데 저도 좀 이해도 안 되지만 들으시는 분한테는 더욱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카메라를 끄고 지우고 새로 글을 다시 썼어요. 빨간 글씨를 체크해서 같은 뜻 같지만 전혀 틀리더라. 왜? 토습해서 유효한 것과 토조해서 유효한 것이 틀리고요. 토습하면서 부족한 것이 틀리고요. 토조하면서 부족한 게 또 틀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하지 추하의 습조와 춘동의 습을 만나면 어떻게 뭐죠? 나무가 뿌리가 탄탄해지면서 오히려 극을 받는 것은 받아서 더욱 토가 허해질 건데 허습지토가 허습지시를 만나면 목도 허부 붕 뜬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토는 목의 극을 받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마 진토와 축토가 많이 있을 때 목국토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사례명전 2개예요. 아마 대부분 허습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좀 제가 어제 그저께 어떤 중년 한 60 이상 되신 분이 우리 아들 사진 좀 봐주세요 라고 해서 아들이 자꾸만 이혼을 한다는데 좀 봐달라고 해서 저 앞동네에 사시는 분이에요. 봤더니 염상격이에요. 직장 잘 다니고 돈은 잘 벌어요. 근데 염상격이면 뭐죠? 화가 다 모여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처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비겁으로 다 전부 다 화로 다 전부 격을 이루었으니까 금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이혼까지는 하기로 했는데 자식을 누가 키우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남자 측에선 서로 남자나 여자나 서로 자기네들이 키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자가 잘못은 했거든요. 근데 잘못한 건 부부지간엔 또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지만 남자가 더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자가 외도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양육권, 이혼은 합의를 했는데 양육권을 가지고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되는 분은 왜 우리가 아이를 낳냐. 그런데 아들은 또 그거 아니라는 거야. 내 새끼인데 내가 키워야 되지 않냐. 또 직장은 잘 다니고 돈은 잘 벌어요. 원래 일기격 사람들이 돈은 잘 벌더라고요. 양기성상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대운이 그렇게 나쁘게 들어와도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조금 운이 안 좋은 운이 됐어요. 수운이 들어왔어요. 그럼 수운이 들어오면 그 화원에서 수가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거 지금 토채네요. 토채. 토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토채겠죠. 목수용조인데 수불용이에요. 왜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겨울이에요. 그리고 물론 화는 뭐를 안 본다고 하지만 조를 안 본다고 하지만 일단 식상 용비격과 거의 비슷해요. 토가 최고 병화일주니까 허할 거 아니에요. 너무 설하는 게 허하니까 우선 화를 먼저 찾아서 일주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목을 찾는 게 좋다. 그래서 대운이 이렇게 좀 괜찮은데 이 묘대운에 조금 괜찮았다가 을사년일 거예요. 아마 을사년. 연이 을사년이지 이운까지 갔으면 벌써 끝났게요. 그래서 연이 아마 을사년일 것이다. 을경합되고 축을 해서 금기운이 강해져서 이 사주가 죽은 사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상관격인데 저는 상관격으로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좀 자평진전의 격국론에선 상관격으로 설명을 실컷 했다가 지금 지워버렸고요. 축토 속에 이 경금이 투출해서요. 철조 선생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이 금이 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금기운이 너무 깊이 들어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저러나 이 겨울의 축토는 병화일주가 맥을 못 추죠. 예. 자, 병화생호 계동이에요. 예. 그리고 자화자수까지 하고 있고요. 허화무염, 아무런 탈마음이 없어요. 용신은 목에 있다. 목은 본래 메말랐어요. 조고, 그죠? 수처, 양양이나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자인이나 맹아, 이건 싹이에요. 싹도 미동, 움직이지 않는다. 경금이 투출해서 임절, 이렇게 절지에 앉았죠. 그러나 병이 되는 것은 깊다. 심천, 그래서 얕지 않다 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깊다라는 뜻이죠. 심천이라고 해서 매우, 병은 매우 얕다. 얕기는 얕은데 소렴자, 끓이는 것은 월지 축토에서 경금이 통근을 했다는 거예요. 축의 장신, 뿌리를 딱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귀신이 깊이 오장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는 곧 경금의 정목, 친엄마인데 회화생금, 풀은 꺼지고, 이거 보세요. 풀은 끄고 금을 생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화생토, 토생금. 이것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인데 이 을목을 쓰려고 용신은 잡아놨는데도 이 묘대운에는 그래도 관직이 조금 올라갔다가 을사년에 연일할 거예요, 아마요. 을살에는 여기 지금 대운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조기 파인, 회화생금에서, 그래서 자수는 신장이다. 맞죠? 수니까. 그래서 축토와 합을 해서 불능생목하니 토로 화해서 반대로 조금 금을 생하고 있다. 축토의 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가. 그래서 부단 금을 생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한 어디에 누가 되냐, 수에 물에 누가 되니, 이 때문에 병환이 간장과 신장이 둘 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목과 수가. 그래서 지 묘운까지는 좋아요. 이게 묘운이거든요. 묘운까지는 축토를 파함으로써 이름을 얻다. 궁장. 아마 이게 과거에 한번 급제가 된 것 같아요. 을은경합이라고 했는데 이게 을은이 도대체 어딘가를 찾지 못해요. 사축공합을 했죠. 그래서 호선지병에서 불치망, 고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냐 하면 아마도 세운인 듯 을사년, 을년의 경금과 합의되고 사화와 축토가 합의되어 금이 되니 허하여 탈진되는 병이 걸려서 고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지금 을사대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묘대운이 있다가 을사가 갑자기 나온 거 보면 세운이라는 게 확실하죠. 묘대운은 잠깐 했지만 이 임진대운을 넘기지는 사실은 못해요. 사대운은 사축공합을 이뤄서 또 나쁘고요. 또 이게 그렇죠. 임진계사대운은 아주 나쁜 운이에요. 갑대운서부터 괜찮아져요. 오대운은 그래도 인호화국을 이루죠. 자수하고 충원하지만 오미화하고요. 이때 되면 좋죠. 아마 이 20년을 넘기기가 힘들 겁니다. 임진계사대운은 매우 어려운 사주다라는 거죠. 이건 상관격에서 짓고 제격으로 해놓은 겁니다. 제격에 이 지금 철조 선생 말씀과 같이 이거 보세요. 토생금을 해서 참 격을 살려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상관생제하고 있잖아요. 상관생제를 하면 뭐 하냐고요. 이게 지금 상관격 하면은요, 제격 하면은요, 이거 상신이 있는 거예요, 상신이. 그리고 금생수 하니 없죠. 구신은 없죠. 그렇지. 불이 들어오면 그대로 깨지는데, 화운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이 사주는요.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지지로 자축 합수가 되어 더욱 얼어붙은 대지가 되었다. 철조님은 자축 합터가 된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축 합수화가 된다고 정단님은 주장한다. 이게 정단 선생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병화일주가 도움받는 것이라고는 연지 인중병화와 시지 미중 정화뿐인데 철조님은 용신은 일간 병화를 생조하는 목오행으로 본 듯하다.
아래 무게중심이론인 오행체형로로 오행지수를 검증해보면 목 2.2, 화 2.1, 토 5.2, 금 1.4, 수 4.3으로 토가 초가 종주오행이므로 토체 목수용조인데 프로그램에서는 화목 오행을 용의시로 나온다. 그 이유는 병화일간으로 토오행이 초가종지 오행이 되므로 식상성이 강해요. 일주가 약해졌으므로 화를 먼저 찾고 목오행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다. 결론적으로 식상용비격이다 라고 제가 했어요. 그리고 자평진전은 격공론은 없애버렸고요. 왜냐면 상관격이 아니죠. 제격이죠. 자, 봅시다. 프로그램에서 왜 화로 했는지는 프로그램만 알겠죠. 프로그램을 만든 또 함선생도 누구예요? 정단 선생이 지시를 해서 토체 화목용조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몇 번일까요? 442번이네요. 아마 식상용비급 끝하면 442번이에요. 예. 화를 용신으로 봐요. 예. 이 묘대오는 그래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때 을사년이 들어와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토체 화목용조로 해서 화용신으로 해서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임진 계사대오는 안 좋아요. 갑오대오서부터 좋죠. 갑오을미는 좋습니다. 예. 갑오을미는. 그러나 이 을목도 역시 그러네요. 경금과 합이 되네요. 을미시라 그래도 좀 괜찮긴 하네요. 올해 12살이고요. 인대운에 있어서 잘 나가죠. 부모 운이 지금 잘 받고 있겠네요. 제 443번 봅시다. 이건 수체예요. 그러니까 음습하죠. 사주가 전부. 이건 상관격입니다. 해수에 임수가 투출해서 상관이에요. 이런 경우는 상관을 제하는 토가 있어야 좋아요. 무토가 최고 좋죠. 더군다나 수체 토화용조에서 화용시를 잡았어요. 토는 이 미토 하나가 있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격에서 토 운이 들어와야 돼요. 이런 운이 좋겠네요. 상관격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이 지지대운 좀 보시죠. 이렇게 하면 안 좋죠. 수체인데 여기까지는 안 좋죠. 일단 신금생운 맹동하다. 그래서 정화 극거 비견을 하고 그리고 일주 고림무조 아무런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 상관투에서 당령을 하니 절거 명주 원신. 이건 뭐예요? 금기운이 뺏어 나간다는 거예요. 용신은 제목인데 부재화, 제토인데 화가 없다. 보세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화를 지금 용신으로 지금 프로그램 쓰면 읽고 있어요.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용신이 이 화운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재화라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도 화가 없다 그러네요. 미위, 목은 목에 뿌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투출도 안 됐으니까. 지는 곧 미는 목의 뿌리요. 지는 목의 역인데 모두 을목이 전부 꺼리는 것은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월의 양해가 양해가 우시 목지의 생지인데도 해미 공목 요렇게 되긴 되네요. 공목인데 차는 귀신이 입 5장 6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뭘까요? 전부 수겠죠. 수. 유차론지 이와 같으니 비허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런데 비허가 이 말에서 비는 허하고 시는 설하다라고 해서 수가 많으니까 시는 설이 되고요. 비장은 오히려 허하다라는 거예요. 그 병은 두현이라고 해서 이건 머리가 어지러지러운 거예요. 두현이란 유설이란 이거야말로 또 신장의 기운이 빠지는 거죠. 더욱이
위완통. 그러니까 이게 위장과 이 완은 요 뭐야 이 저 뭐죠 중환이라고 여기에요. 요 바로 여기에요. 위 부분 여기에서 통증이 있어서 십일지안 열흘이 편할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열흘이 편하지가 않아서 지 기운에 여기네요. 기운에 일주 복록에서 그러네요. 복록해서 최근 득자 또 국립학교도 들어가고 자식도 얻었네요. 문에는 그 임수 보름 그렇죠. 임수를 제거하니까 보름까지 이게 상관을 제함으로써 되잖아요. 이거 장학생까지 되네요. 보름을 했어요. 신운엔 임수가 봉생하니 병세가 더욱 중해졌다. 정운에는 일주 수상이 졸이다라고 했는데 일주가 당해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정미대운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정화가 임수와 합을 해서 정화의 용신이 뭐예요? 꺼져버린 거지 일주를 극해서가 아닙니다. 예, 용신을 합거해버린 거예요. 이 상관이 이렇게 나쁜 겁니다. 정관의 상관이 합을 해버렸잖아요. 예. 아예 편관이 상관에 합을 당했잖아요. 예, 편관이 합을 당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또 그러면서 철저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관 양조를 보니 그 병증은 팔자와 더불어 오행의 이치에 있는 것인데 현연 확실하게 경험을 얻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등이 아주 마음속에 깊이 자세히 갖고 있으면서 그 수요는 궁통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궁에서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 불능 예정호 어찌하여서 미리 정할 수가 없겠는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서리법이에요. 기호하면은 영어나 중국어에서는 이 서리법을 많이 써갖고 강한 긍정을 이끌어내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라고 박수를 치게끔 하는 거예요. 어찌 불능 예정호라고 하면 어떻게 예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평진전은 상관격으로 제가 잡아놨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옆방 차조 역시 철저님은 금수상관격은 희경관 한다는 일반적 사주용신법을 부정하고 있다. 해월의 신금 일주가 자신을 도와주는 인성이라고는 일지 미토와 시지 진토가 있으나 겨울철에 태어난 신금 일주는 상관성이 강하여 신약한 상태이므로 평관인 정화를 용신으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육론으로 오행지수로는 토 3.0, 금 1.3, 수 4.7, 목 2.7, 화 1.9로 수오행이 초가종조 오행이 되어 이를 극제하는 토화 용조를 구하여 수체 토화 용조에 토가 용신이 되고 화가 희신이 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의하면 정운 일주 수상이 졸한 이유도 되지만 시간의 임수와 합이 되어 목화가 되면서 용신을 극하는 기신운이 되어 졸한 명주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반대 입장을 한 거죠. 예. 상관이 편관을 합해버린 거죠. 예. 443번이에요. 예. 지금 어느 대운에 갔다고 했나요? 예, 정미대운에 갔다고 했는데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저 임수가 편관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딱 합을 해버리니까 정대운에 간 거예요. 이걸 넘기면 미, 병호 다 좋습니다. 저 임수 상관이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운이 들어오면, 그러나 갑을먹이 들어오면 좋죠. 요즘 같으면 참 오래 살 수 있는 사주인데요. 이 정도면. 올해 15, 술토운이 제일 좋군요. 지금도. 기후, 이 무기토는 괜찮아요. 또, 괜찮아요. 이 신유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주를 힘을 도와주니까요. 근데 이 정대운에 바로 편관이 상관한테 잡혔어요. 상관 합을 해갖고 끝난 사주입니다. 자,
자, 부인 가출 사주를 한번 봅시다. 응? 영원해요. 네, 여기를 좀 짓고요. 올해 35이에요. 이렇게 일기격인 사람들은 잘 살려면 아주 잘 살아요. 무난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정묘, 병호, 정사. 이거 보세요. 이 정사일주가 여자복이 아주 없습니다. 병호. 여기 지금 정사를 한번 볼까요? 이 밑으로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고진, 이별, 천라지만까지 있네요. 예. 그리고 이 정사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 천이성이네요. 천이성. 고진, 이별, 예, 정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사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자, 대운을 한번 봅시다. 이게 이대운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 개대운에 들어와서 지금 빨간데, 이때 지금 관은 수가 들어와서 메말라서 그렇죠. 예. 그러면서 부인이 외도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이 사주에서 부인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나? 없습니다, 절대. 이때 사고가 안 나면 언제 또 날까요? 이런 때 다 날 겁니다, 이미. 예. 그래서 이 사주는 직장은 잘 다닌대요. 돈도 잘 벌어오고.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왜 이혼을 하냐? 돈도 잘 벌어오고. 그런데 이혼은 하긴 하는데 두 부부가 서로 자식은 내가 키우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딸인가 보죠? 이혼도 반대하시고요. 시어머니 자리는 이혼도 반대하시고 애 갖고 오는 것도 반대하신답니다. 예. 그러나 이때는 괜찮아요. 예, 좋아요. 그래, 이때는 별로 안 좋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분란이 일어나죠. 지금 이게 이런 거 계수대운 때는 그래도 가뿐하게 넘어가죠. 예, 임수대운 되면 좀 한번 또 심하게 한번 부딪혀이죠. 그러나 지지로 이렇게 인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자축해 이런 데는 아주 큰 사고가 날 겁니다. 예. 폭발이 일어나죠. 예.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직장 잘 다니고 있답니다. 돈도 무난히 월급도 딱딱 받아갖고 온답니다. 근데 부인이 외도를 했으니요, 뭐. 참. 남자가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여자가 바람을 폈을까요? 참. 자, 마치겠습니다.